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6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2030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빠지면서 3파전이 확정됐는데요. 국제 박람회 기구는 한국 부산,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등 세계 도시가 2030 엑스포 개최 후보로 정해졌다고 밝힙니다. 국제 박람회 기구는 어제 열린 172차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이같이 결정했죠. 국제 박람회 기구는 집행위원회가 실행 가능하고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3개 후보 도시만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앞서 실사단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쟁 중인 오데사에서 엑스포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사단은 각 후보 도시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엑스포 주제의 매력과 논거, 또 엑스포 이후 부지 사용 계획, 재정적인 타당성 등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산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로마는 사람과 땅, 도시 재생, 포용과 혁신, 리야드는 변화의 시대, 통찰이 있는 내일을 위한 동맹을 주제로 내세웠는데요.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할 도시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173차 총회에서 179개 회원국의 비밀 투표로 결정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인정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법정에서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고 마약 사용자로서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합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터 바이든은 2018년부터 탈세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죠. 이번 기소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부패한 바이든 행정부가 헌터 바이든에게 고작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발부함으로써 수백 년 징역형의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 최대 뉴스 발행사인 가넷을 비롯한 200여 개 언론사가 구글을 상대로 디지털 광고 독점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어제 가넷의 자회사인 USA 투데이는 미 전역의 신문 잡지사들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힙니다. 가넷은 성명을 통해 구글은 반경쟁적이며 기만적인 광고 관행을 10여 년간 유지하며 반독점법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해왔다고 비판했는데요. 구글의 광범위한 독점이 디지털 광고 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언론사들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디지털 광고 시장은 2천억 달러 규모로 2009년 이후에 거의 8배로 늘었지만 구글의 독점으로 인해 언론사의 광고 수익은 크게 감소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마이클 리드 가넷 최고 경영자는 최신 보도와 양질의 콘텐츠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뉴스 공급자들은 디지털 광고 매출에 의존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글의 독점 관행이 언론사의 매출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뉴스 자체를 줄어들게 만드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어 디지털 광고 공간을 위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없다면 언론사들은 편집국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는데요. USA 투데이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해 언론사 웹사이트 내 광고 판매로 거둔 매출은 300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미 전체 언론사의 디지털 광고 매출을 합친 것의 6배에 달합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리글필드에 가득 찰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일리노이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일리노이주 공중보건부는 이 기간 52,108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어제 보고합니다. 일리노이주에서 모든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코로나19 발생 전 3년 동안 각각 1,000명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이 수치가 팬데믹 기간 급증한 겁니다.
일리노이주의 공식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올해 초 기준 3만 6천 명으로 이 질병이 최근 몇 년간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됐습니다. 보건국 관계자는 2020년에서 21년 초과 사망자의 약 70%를 코로나19가 차지했지만 거의 모든 주요 사망 원인도 같은 기간 동안 증가했다고 WGN에 말했습니다. 보건국 관계자는 우발적 약물 과다 복용에서 심장병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요 사망 원인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함께 증가했다고 언급했는데요. CDC 데이터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261명으로 위스콘신을 제외한 일리노이주의 모든 이웃주보다 1인당 사망자 수가 적습니다. 잘 나가던 현대의 전기차 아이오닉5가 암초를 만났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차량의 전원 손실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안전국의 결함조사국은 2022년형 현대 아이오닉5 차량에서 동력 손실을 주장하는 30건의 소비자 불만을 접수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기관의 문서에 따르면 약 3만 9,500대의 차량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결함조사국은 많은 소비자들이 대시보드에 경고가 표시된 후 펑 소리가 난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 직후 차량의 동력이 감소하는 것부터 완전히 상실되는 것까지 다양한 수준의 동력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동력 꺼짐 현상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동력 공급을 담당하는 충전 시스템 전압 12V 배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라 가브리엘 대변인은 회사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영향을 받는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 충전 장치도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부산의 자매도시이기도 한 시카고의 한인문화회관이 공예의 조각가 송천 윤진우 작가를 초청해 기획한 행사로 윤 작가는 부산 출신의 조각 전문가입니다. 문화회관에 따르면 윤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조각 공예 및 단청 물감 풍속화, 치미 조각, 수막새 등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시카고 방문 기간 동안 한인 문화회관 입구에 전시될 장승을 직접 제작해 기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진우 작가는 미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시카고 방문을 기념해 마음과 영혼을 담은 작품 장승 하나를 깎아 기증한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도 한 번쯤 고국의 향기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 작가는 시카고는 부산시와 자매결연 도시라고 들었다. 이왕 미국에서 개인전을 갖는다면 시카고에서 전시하고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전통장승 한 쌍을 세워 한국의 뿌리 깊은 문화를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이번 전시의 주 목적이 2030년 엑스포 부산 유치를 기원하고자 하는데 맥을 같이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시는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7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오프닝 리셉션이 마련되는데요. 송천 윤진우 작가는 홍익대학교를 졸업한 뒤 1996년 데뷔전 이후 총 18차례 개인전을 열었는데요. 부산 비엔날레 3회, 저령 회원전 14회, 단체전 약 150회 등 다수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청주 비엔날레 3회 특별상, 부산 현대미협 조각대상,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상전에서 대상 등 수상 경력도 다양합니다. 지난해 명인명장을 획득했는데요. 현재 저령예술인협회 부회장과 국제현대미술협회 임원 이사 겸 심사위원직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14주년을 맞은 시카고 한국무용단이 한국문화전파를 위한 대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오는 7월 30일 일요일 오후 5시 스코케에 소재한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한국무용은 물론 동화 신데렐라를 주제로 한 창작과 더불어 피날레를 장식할 북의 대향연까지 동심과 한국 전통의 품격을 고루 갖춘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해덕 단장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국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한국 무용을 아우를 수 있는 북과 춤과 그리고 창작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번에는 신데렐라를 한국화하는 창작 작품을 선보입니다. 그래서 유치부들도 나오고, 저희 중등부의 작품으로는 향발무라고 해서 이렇게 조그만 손으로 이렇게 캐스터네치처럼 이렇게 소리가 나는 악기가 있어요. 그게 저희 전통무용 중에 하나인데 약간 현대화한 향발무가 선보이고요. 부채춤은 늘 여러분들이 그리워해서 이번엔 새롭게 의상을 하면서 새로운 부채춤이 저희 고등부에서 선보입니다. 또 고등부의 창작, 우리나라 전통적인 처형물을 가지고 조금 현대화한 작품이에요. 저희 선생님들은 저희가 항상 시대에 맞춘 창작물을 해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SNS, 핸드폰이나 이런 모든 거에 매여있는 인간상을 고발하는 그런 창작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전통 작품인 선비춤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개항연을 이루는 북의 대항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시카고 한국무용단은 2년마다 대공연을 개최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한국무용의 진수를 동포사회에 선사하고 있는데요. 2009년 우리 춤의 뿌리찾기, 2011년 전통과 창작의 만남, 2013년 이야기가 있는 우리 춤, 2015년 우리 춤 아우르다 공연을 통해 전문적이며 수준 높은 한국무용을 선보였다는 호평을 받아왔는데요. 이 단장은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해를 서서히 보내면서 무용단도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며 7월 30일 정기 공연에 동포사회 많은 관심과 참여,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무용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더 보강이 돼서 전문팀이 훨씬 더 전문화되고 다양해졌고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늘 공연 끝에 내가 누구를 꼭 데려올 걸 그랬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엔 그런 후회함이 없도록 많이 모시고 오셔서 여러분들의 또 새로운 삶의 충전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티켓에 대한 문의는 시카고 한국무용단 773-600-1744 혹은 224-260-10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편 시카고 한국무용단은 국내외 여러 기업 및 기관, 학교 등의 초청으로 전 세계 무대에 서고 있죠. 특히 킴벌리, 코트라 시카고 한국총영사관은 물론 이탈리아, 브라질, 니카라과, 노르웨이, 온두라스 등 해외 대사관 초청으로 수차례 단독 공연을 개최했는데요. 명실상부 시카고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단체로서 한국 문화가 잘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방문해 이를 알리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정기 공연이 없을 때에는 저희 한국무용에 손이 닿지 않는 타주에 가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시내티를 방문했고요. 이런 게 저기 NEA 그 지원금을 받아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대공연도 NEA에서 지원해줘서 이렇게 함께 하는데 미국 주류단체에서 저희 단체를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커다란 행사여서 더욱 감회가 큽니다. 외국분들은 굉장히 신기한 모습으로 쳐다보시고요. 그러면서 되게 반기세요. 또 한국분들은 너무 감동에 젖으셔서 정말 막 우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 멀리까지 다 대동해서 가는 게 어렵지만 다녀와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루리 어린이병원이 일리노이에서 다시 1위 어린이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애드보케이트 어린이병원과 시카고대학 코머 어린이병원을 공동 2위에 올려놨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루리 아동병원을 중서부에서 7번째로 좋은 어린이병원으로 선정했고, 이 병원의 9개 전문 분야가 전국 상위 25위 안에 들었는데요. 루리가 2018년에 마지막으로 순위에 오른 이후 전국적으로 상위 10위 안에 든 일리노이주 어린이병원은 없습니다. US 뉴스는 전국 어린이병원 순위를 10위까지만 제시합니다. 또한 일리노이주에서는 애드보케이트 칠드런스 병원이 올해 한 계단 상승해 코머 병원과 함께 주내 공동 2위를 차지했는데요. 지난해 US 뉴스는 일리노이에서 커머를 2위, 애드보케이트 칠드런스 병원을 3위로 선정한 바 있죠. 올해 애드보케이트 칠드런스와 코머는 다른 세 개 병원과 함께 중서부 지역에서 공동 20위입니다. 이는 지난해 중서부 최고의 어린이병원 14위에 올랐던 애드보케이트 칠드런스는 한 계단 상승한 순위이고, 코머 병원은 몇 계단 하락한 건데요. 전국적으로는 신시내티 어린이병원 메디컬 센터가 미국 최고의 어린이병원으로 선정됐으며, 보스턴 어린이병원과 텍사스 어린이병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서양에서 실종된 타이타닉호 관광용 잠수정 수색이 사흘째 접어든 가운데 잠수정에서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감지됐는데요. 어제 CNN은 미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이날 수색대가 음파를 탐지한 결과 쾅쾅 두들기는 소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소음은 30분 간격으로 여러 차례 들려왔으며 음파 탐지기를 추가 배치한 4시간 뒤에도 들렸는데요. 이는 잠수정 내에 있는 실종자들이 잠수정을 두드려 구조 신호를 보낸 소리로 파악된다고 매체는 전합니다. 다만 당국은 아직 실종된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골든타임이 40시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보다 많은 선박과 항공기가 수색 임무에 합류 중입니다. 해양경비대에 따르면 이 잠수정은 잠수 약 1시간 45분여 만에 신호가 끊겼는데요. 이에 미국과 캐나다 당국이 공중 및 수상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실종된 잠수정은 미국 해저탐사업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이 띄운 겁니다. 5명이 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중에 한 명은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 사업가이자 탐험가 해미시 하딩이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잠수정이 동력 이상이나 침수, 또 바닷속 물체에 걸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잠수정이 게임기용 컨트롤러인 조이스틱으로 조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라진 심해 잠수정 타이탄을 다룬 지난해 CBS 방송 보도를 보면 운영사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은 이 함정은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로 조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영상 결과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스톡턴 러시 최고 경영자가 잠수정 내에서 컴퓨터,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로지텍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은색 조이스틱을 소개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당시 CBS 기자가 이를 두고 잠수정이 맥가이버식 임시변통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승객 5명이 탄 잠수정이 실종되자 새삼 CBS 방송 내용이 주목받으면서 사람을 싣고 해저로 내려가는 위험한 여행을 하는 잠수정이 게임용 조이스틱으로 조정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잠수정을 조이스틱으로 조정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는 10여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운송 수단을 모으는데 널리 사용됐고 심지어 군대에서도 자주 쓰였다고 짚습니다. 조이스틱 사용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타이탄 잠수정에 쓰인 컨트롤러는 로지텍의 G-F710으로 확인됐는데 이 모델은 무선 연결인 블루투스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 최정상급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가 이달 말일부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0번째 음악 감독 겸 상임 지휘자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납니다. CSO 운영 주체인 CSO의 발표에 따르면 무디가 이끄는 CSO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시카고 심포니 센터에서 2022-2023 시즌 마지막 정기 공연을 펼칩니다. 연주곡은 베토벤 장엄 미사 설렘니스가 음선되는데요. 이어 무티와 CSO는 오는 27일 시카고 도심공원 밀레니엄 파크 야외 공연장 제이 프리스커 파빌리온에서 열리는 주민 대상 무료 콘서트를 끝으로 13년간 이어온 공식 계약 관계를 마무리합니다. 시카고 일원 오늘도 맑겠으나 체감 90도에 육박한 무더위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84도,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대체로 비슷한 날씨 예보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82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70도, 습도는 85%, 바람은 북풍이 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